2024년 11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나 강은희 58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들 준호 28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당에 신혼집을 얻었고 딸 수진 26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남편 김민수 60는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부인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내 발걸음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이었다.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미소였다. 아니, 연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미소였을까?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연달아 사진들이 도착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공원을 나란히 걷는 모습. 누구세요?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죠? 저는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의 소음들이 다 멀어지는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7시 정각에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현관에서 인사를 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어서 오세요. 씻고 나오세요.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조용했다.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보. 응?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다. 요즘 회사에 일 많아요? 아니, 그냥 평소와 같아. 그럼 특별한 일은 없고요? 남편이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 별일 없는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걱정 마.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아니면 30년간 나를 속여온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2시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남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58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지갑, 명함, 볼펜, 수첩. 별다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수첩 뒷장에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윤서 목 7시 강남역 윤서.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인가?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목요일 저녁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인가 싶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 그 여자가 나타났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뻤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환한 미소. 딸 수진이보다 조금 어려 보였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걷기 시작했다. 나는 멀찌감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 나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다. 남편은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여자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명품관이었다. 여자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한 핸드백 매장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다. 여자가 가방을 들어 보였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원이 포장을 해주었다. 남편이 카드를 꺼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 수진아. 엄마 지금 좀.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늦게?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요? 엄마가 저녁 늦게 친구 만나는 적 없으신데. 수진이는 예리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요즘 새로 친해진 친구야. 문화센터에서 만난.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도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셔야죠. 수진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물었다. 근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요?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응, 회식이래. 회식? 아빠가 회식을 가요? 맨날 제 시간에 칼퇴하시는 분이. 수진이의 말에 나도 그제야 깨달았다. 그렇다. 남편은 원래 회식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다. 30년간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요즘은 회식도 가끔 하나 봐. 이상하네. 아빠답지 않은데.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밤 10시쯤 남편이 돌아왔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왔어요. 아, 그래. 수진아 왔구나. 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지? 네. 그런데 아빠 회식하고 오셨어요? 응, 부서 회식이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정말 회식이었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다. 응, 그랬어.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식이 잦아진 것 같아서요. 바쁜 시기라서 그래. 걱정 마.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나는 남편의 지갑을 슬쩍 확인했다. 카드 영수증이 있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결심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기로. 남편의 수첩에서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였다. 혹시 윤서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민수 부장님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요. 긴 침묵 끝에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서라는 그 여자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였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은 대학생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녀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부장님과 만나는 걸 숨긴 게요. 왜 숨겼죠?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윤서 씨, 당신, 내 남편과 무슨 사이예요?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장님은 제 아버지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제 친아버지요. 생물학적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최윤정입니다. 어머니는 1997년 부장님과 김민수 씨와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25이었고 부장님은 33이었죠. 1997년.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준호가 갓도를 지난 때였다. 어머니는 부장님이 다니던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어요. 두 분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사랑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말로는 부장님이 가정이 있다는 걸 처음엔 몰랐대요. 알았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998년 2월 어머니는 저를 낳았어요. 하지만 부장님은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하셨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기로 했고요. 그럼 그동안 남편은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 어머니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사모님과 아드님을 위해서요. 26년. 남편은 26년간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것이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죠? 윤서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말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 안 하시려고 했지만 제가 너무 졸라서 결국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간 거군요. 네. 3개월 전에 처음 연락했어요. 부장님은 처음엔 정말 놀라셨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고 결과가 나왔을 때 아버지와 딸이라고 나왔군요. 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그동안 만난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부장님이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26년간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는 알아요? 남편이 당신을 만나는 걸? 네. 어머니가 오히려 권유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라고. 어머니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렀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앉으세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남편이 뭔가 느낀 듯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 오늘 윤서를 만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다 들었어요. 전부 다. 여보, 나는 30년이에요. 30년간 당신과 함께 살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사실을 26년간 숨기고 살았어요. 우리가 준호 키우고 수진이 낳고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 동안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3개월 전에 윤서가 나타났을 때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준호와 수진이를 잃을까봐.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여보, 제발. 나가주세요. 오늘 밤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여보. 나가라고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 좀 만날 수 있니? 네.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우셨어요? 응.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달려왔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도 함께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앉아라. 나는 준호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윤서의 존재, 26년간의 비밀, 어제 밤의 일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윤서를 만났어. 아빠가 인정하셨어요? 응.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6년간 숨기고 살았다고요? 진호야, 진정해. 며느리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봐.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아빠한테 가야겠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준호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몰랐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녁에는 수진이도 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응. 어떻게? 아빠가. 수진이가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도 모르겠어. 저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고 항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 그동안 남편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고 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여보,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어색한 적은 처음이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1997년 그때 나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 회사 일도 버겁고 육아에 지쳐있던 당신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윤정 씨를 만났어. 듣기 싫어요. 들어줘.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 씨는 나를 필요로 했어. 나를 봐줬어. 그게 좋았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내 가족은 당신과 준호라는 걸. 그래서 윤정 씨를 버린 거네요. 아기를 베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윤정 씨도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26년간 모른 척하고 살았군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준호와 수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결국 상처를 준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와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3개월 전 윤서가 처음 연락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어. 그리고 두려웠어.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뻤어. 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당신 딸은 수진이에요. 수진이도 내 딸이지. 하지만 윤서도.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윤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부장님께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어요. 전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윤정 씨가 위독하대요.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알았어. 갈게. 나도 같이 갈게요. 뭐? 나도 만나봐야겠어요. 그 사람을. 병원에 도착했다. 완화의료 병동이었다. 윤서가 우리를 맞았다. 창백한 얼굴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한때 아름다웠을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었다. 윤서를 닮았다. 아니, 윤서가 그녀를 닮은 것이었다. 민수 씨. 최윤정은 남편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사모님도. 윤정이 나를 보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가늘게 말했다. 별 말씀을. 내가 대답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 씨, 윤서를 부탁해요. 윤정 씨.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윤서가 혼자 남겨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니에요. 내가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당신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나와 준호와 수진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가정을 망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윤서는 죄가 없어요. 부디 윤서를 알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는 30분쯤 있다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서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잘못도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잘못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던 거겠지. 남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30년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싸운 적도 없는 남편. 하지만 그게 정말 장점이었을까? 조용한 게, 부드러운 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비겁했던 거야. 갈등을 회피했던 거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응? 나도 깨달았어요. 최근에 부드럽고 조용하다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는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늘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 여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다른 게 있는 건데.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은 늘 피했어요. 대화를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진실을 피했어요.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나도 당신이 조용하다는 걸 핑계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평온한 게 좋다고만 생각했죠. 차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다. 그러니까 26년간이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사이에 진짜 대화가 없었으니까. 주말 나는 준호와 수진이를 불렀다. 가족 회의를 하자. 거실에는 나와 남편 준호 부부 그리고 수진이가 모였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윤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딸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는 26년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가 숨겼으니까.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호가 물었다. 그게 엄마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윤서는 천외고아가 돼요. 친척도 없대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빠가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준호야. 엄마는 피해자예요. 우리도 피해자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아빠의 숨겨둔 딸을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진정해. 엄마 말씀 들어보자. 수진아, 넌 괜찮아? 갑자기 언니가 생긴다는데? 괜찮지 않아. 전혀.
하지만 윤서 언니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엄마. 수진이가 나를 보았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동시에 그 26년의 세월이 다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너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어. 좋은 남편이었어. 그 하나의 잘못만 빼고는. 남편이 눈물을 닦았다. 근데 그 하나의 잘못이 너무 커요, 엄마. 준호가 말했다. 알아. 엄마도 알아. 그날 밤 수진이가 남아서 나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응. 아니, 솔직히 괜찮지 않아. 당연하죠. 누가 괜찮겠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26년 동안?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응. 몰랐어.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야? 엄마, 우리 가족은 너무 조용했어요. 모든 게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가족이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가족은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진이의 말이 깊이 박혔다. 아빠는 조용했고 엄마도 그런 아빠를 좋아했죠. 싸우지 않는 부부, 갈등 없는 가정.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닐까요?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진짜 사랑했다면 더 부딪히고 더 대화하고 더 싸웠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가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건 어쩌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죠. 수진아, 엄마 화내셔도 돼요. 소리 지르셔도 되고 울어도 돼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감정을 표현하셔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일주일 후 윤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다. 남편과 함께. 준호는 거부했다. 왜 가야 해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수진이는 함께 갔다. 언니. 윤서 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윤정에게는 정말 친척이 없는 듯 했다. 윤서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이 여자는 내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실로 딸을 낳았다. 그리고 26년을 혼자 키웠다. 미워해야 할까? 동정해야 할까? 영정 사진 속 윤정은 웃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1972년생이네요. 수진이가 소리내어 읽었다. 엄마보다 6살 어리시네요. 그렇다. 남편이 외도했을 때 윤정은 25이었고 나는 31살이었다. 갓 돌 지난 준호를 키우며 지쳐있을 때였다. 엄마.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참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윤서가 우리를 찾아왔다. 사모님 수진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사모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윤서가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윤서야, 내 아버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부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윤서로 살아갈게요. 저 혼자서요. 윤서 씨. 사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나타나서 평화롭던 가정을 흔들어 놓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말했다. 언니. 아니, 윤서 씨.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언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언니는 혼자예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윤서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쓸쓸한지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며칠간 생각했다. 남편과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는 안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었다. 수진이가 자주 들렀다.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뭘? 아빠랑 어떻게 할지요? 아직 이혼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저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지지할게요. 이혼하셔도 아니셔도. 고마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뭐가? 우리 가족이요. 조용하고 평온한 척하는 거 그만해야 해요. 진짜 대화를 해야 하고 진짜 감정을 나눠야 해요. 오히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사는 게 당신은 상처받더라도 건강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가 조용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도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인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변해야 해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요. 다음 날 나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다. 이야기 좀 해요. 응.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당신 26년 전에 왜 외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당시에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뭐에서요? 가정에서, 책임에서, 아버지 역할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태어나고 회사 일은 버거웠고 당신은 육아에 지쳐 있었어. 집에 오면 아이 울음소리뿐이었고 우리는 대화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간 거예요?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윤정 씨는 나를 필요로 했어. 나를 봐줬어. 그게 좋았어. 한심하지? 남편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한심하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도 잘못이 있어요. 뭐? 나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여보, 우리는 3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거예요. 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한 적이 없었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여보, 그럼 우리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진짜 대화를.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합시다. 윤서의 선택. 한 달 후 윤서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사모님, 제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요? 네. 어머니 친구분이 LA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도와주시겠대요. 새로 시작하라고요. 언제 떠나는데요? 다음 주요. 그래요.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과 수진 씨를요. 며칠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나와 수진이 그리고 윤서. 사모님, 수진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나타나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우리도 많이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윤서 언니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인 건 사실이니까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수진 씨. 미국 가서 잘 지내요. 연락해요. 정말요? 응. 우리 자매니까.
수진이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나보다 훨씬 더. 윤서 씨. 네, 사모님. 미안해요. 네.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서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당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당신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게 당신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그런 평범한 가정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윤서가 미국으로 떠난 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남편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너무 화를 냈나 싶어. 그래요? 어떤 실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못 준비했거든. 그래서 화를 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안하더라고. 그럼 사과하셨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일 출근하면 말씀하세요. 어제는 너무 화를 냈다. 미안하다고요. 그래야겠지? 당신 화내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게 정상이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 많이 달라졌어.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니, 원래의 저로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원래의 당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 솔직한 사람. 남편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미소였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준호는 여전히 남편에게 차가웠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식사 같이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빠요. 준호야. 아빠, 저 정말 바쁘거든요.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알았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준호에게 따로 전화했다. 준호야, 아빠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게 제 문제예요? 준호야. 엄마,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26년간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게 엄마도 알아. 하지만 뭐요? 엄마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해요? 외도를 어떻게 이해해요? 준호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아빠는 선택한 거예요. 다른 여자를 우리 가족보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제일 화나는 건 아빠가 그렇게 완벽한 척 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화도 안 내고.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준호야. 저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에게는 정직한 아빠가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조용함을 깨다.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 진짜? 나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이. 너무 짜증나. 남편이 신문을 내던졌다. 어휴, 정말. 30 제시도윤계 속늦가을의 진실 계속. 조용함을 깨다 계속.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팀장이 또 내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했어. 이번이 세 번째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 회의 시간에 따졌어. 따지셨어요? 당신이? 응. 나도 놀랐어. 그런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여보, 나 평생 참고만 살았던 것 같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게 어른이라고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비겁했던 거지.
갈등이 무서워서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입 다물고 산 거야.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다. 윤정씨 일도 그래.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그래서 26년간 숨기고 살았어. 근데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지.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조용한 게 장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망친 거였어.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 나도 당신의 조용함에 기댔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불편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죠. 여보. 우리 둘 다 도망쳤던 거예요. 진짜 대화에서, 진짜 감정에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둘 다. 그래. 달라져야지.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다. 수진이의 편지. 며칠 후 수진이가 긴 편지를 보내왔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다. 엄마 아빠께. 저는 28년을 부모님의 딸로 살아왔어요. 그동안 저는 우리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사람, 엄마는 늘 웃는 얼굴로 가족을 챙기는 사람. 오빠와 저는 싸우지 않는 남매. 친구들이 부모님 싸우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속으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싸우지 않아라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싸우지 않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우리 가족은 너무 조용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아빠. 저는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26년간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있냐고. 우리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실수를 숨긴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빠, 이제는 솔직해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화나면 화났다고 말씀하세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척하지 마세요. 그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엄마. 엄마도 이제 참지 마세요.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우세요. 30년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이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든 안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셔도 지지할게요. 그리고 윤서 언니. 언니는 미국에 잘 도착했대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도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언니를 자매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달라져야 해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말고 진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수진이가.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울었다. 남편도 울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준호의 방문. 2달 후 준호가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아왔다. 엄마, 아빠. 어서 와라.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다. 준호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앉아라.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사 시간 침묵이 흘렀다. 준호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뭔데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 실수하지 않는 아버지, 화내지 않는 아버지. 그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아빠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니? 화를 참고 감정을 숨기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준호야, 아빠는 실패한 사람이야. 실수도 많이 했고 숨기기도 했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야. 알아요. 근데 너는 완벽한 아들이 되려고 하지 마.
화날 때는 화내고 실망스러울 때는 실망스럽다고 말해. 그게 더 건강한 거야. 준호가 젓가락을 꽉 쥐었다. 아빠, 저 정말 화나요. 알아. 26년간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리고 갑자기 누이가 생겼다는 것도. 윤서 누이는 죄가 없는데 저는 자꾸 불편해요. 당연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아빠한테 화가 나요. 응. 근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동시에 아빠가 불쌍하기도 해요. 26년간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는 게.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아빠,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뭐? 아빠를 외면하지는 않을게요. 대화는 할게요. 지금처럼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준호 부부는 우리 집에서 묵었다. 오랜만이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준호야, 안 자니? 엄마. 깜짝이야. 무슨 생각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저도 아빠처럼 될까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화도 잘 안 내고 갈등도 피하고 아내한테도 솔직하게 말 못할 때가 많아요. 준호야. 그러다가 저도 비밀을 만들까 봐 무서워요. 아빠처럼. 나는 준호 옆에 앉았다. 준호야, 너는 이미 달라. 뭐가요? 너는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고. 그게 아빠와 다른 점이야. 아빠는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근데 너는 나누려고 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아빠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완전히 했다고는 못해.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준호가 나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1년이 흘렀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척하지 않았다. 남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 상담에서 말했어. 내가 왜 그렇게 조용하게만 살려고 했는지. 왜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대. 그래서 나는 정반대로 살려고 했던 거야.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소리 지르지 않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분출구를 찾게 됐고. 그게 외도였던 거지. 남편은 이제 솔직했다. 자신의 어두운 면도 인정했다. 나도 변했다. 여보, 오늘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이랑 좀 싸웠어. 싸웠다고? 응.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 생각을 확실히 말했어. 그래서? 기분 좋더라. 참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작은 것도 나눴다. 화난 것도 짜증난 것도 불만도 그리고 가끔은 싸웠다.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어떡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지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동안은 참았던 거죠. 아이고, 알았어. 다시 할게. 싸우고 나면 화해했다. 그리고 더 가까워. 준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식사를 했다. 아빠, 요즘은 어때요? 그냥 그래. 회사 일이 좀 버겁고. 저번에 말씀하신 프로젝트요? 응. 생각보다 어렵더라. 힘내세요. 고맙다. 어색하지만 대화는 이어졌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진이는 윤서와 정기적으로 연락했다. 언니, 미국 생활은 어때요? 좋아. 힘들지만 재미있어. 언제 한국 와요? 내년쯤? 그때 보자. 꼭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밥 먹어요. 정말? 당연하죠.
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수진아.